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나게 되면 감사 의견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 사업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 그리고 감사 의견이 나오기 때문인데 거절 의견과 한정 의견이 참 많이 나오면서 그 시즌에는 항상 상장 페이지에 대한 위기감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감사 보고서 시즌은 비싼 수용료를 냈다고 치더라도 그럼 도대체 감사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 의견이 거절이나 한정 의견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다음 감사 보고서 시즌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 보고서 시즌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적정과 한정, 부적정과 거절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적정 의견은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회계장부는 믿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정 의견이고요. 한정 의견은 이 회계장부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좀 찜찜한 오류들이 존재합니다. 이 몇 가지 오류만 수정을 하게 되면 이 회계장부는 믿을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한정 의견입니다. 부적정 의견은 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회계장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적정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거절 의견은 이 회계장부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증거도 없고 도대체 이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도대체 낼 수가 없습니다. 의견 내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절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대성, 그러니까 심각한 위반 정도를 살펴보면 적정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한정과 부적정, 거절로 내려올수록 회계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감사 의견이 재무 상황을 증명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은 그러면 거절 의견을 받았던 기업에 비해서 재무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사 의견은 회계 장부가 믿을만하게 작성됐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의 경우에도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했다면 적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분명 이 기업은 회계 장부도 흑자로 좋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별로 나쁘지 않은 좋은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데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마치 뭔가 부풀렸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된다면 흑자 기업이고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거절 의견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사 의견이 만약 거절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럼 이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상장 폐지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 의견 거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 폐지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기업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성지건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건설은 지난 3월 19일에 거절 의견을 받았고요. 상장 폐지 기준에 부합이 됐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있는 기간 7일이 부여가 됐고 이 7일 동안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그러면 이 이의 신청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보니까 성지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거래소에서 내렸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던 종료 기간이 바로 8월 14일이었습니다. 8월 14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개선 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그럼 이 이행 여부를 판단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상당히 많은 이의 제기 기간 그리고 계도 기간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한정 의견은 좀 복잡한데요. 한정 의견은 일단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어도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보다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한정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의미보다는 어떻게 된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이 될 경우에 상장 폐지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 한정 의견이 나왔던 사유를 해소할 때에는 퇴출을 유예시켜주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2년 연속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의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1년에 2번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3, 4월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1년간의 회계 장부를 모두 다 작성하고 나서 연말이 되면 그 사업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12월 이후 90일 뒤, 그러니까 한 3, 4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모두 다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 감사 의견 거절 한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 정기주주총회를 3, 4월에 많이 열게 됐죠. 그런데 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작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 회계장부도 안건으로 올리거든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업보고서가 완료가 돼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 4월에 가장 많은 감사보고서 제안 한정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게 되는 시즌이 바로 8월 중순인데요. 바로 얼마 전이었었죠. 반기와 분기가 마무리된 이후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는 45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반기 보고서, 그러니까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 6월쯤이니까 그러니까 6월에서부터 45일 이내면 8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즌에도 감사 보고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안 좋은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투자할 때는 재무 상태를 보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